2021년 11월 5일 금요일 저녁 6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방금 버스를 이제 퇴근하는데 버스를 탔는데 조금 전에요. 몇 분 전에 탔는데 이제 그 버스 타면은 그 카드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려고 하는 때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지갑하고 뭐 시계하고 수첩하고 안경하고 전부 다 그 사무실에 이제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버스 기사분한테 죄송하지만 그 체크를 못 하니까 다시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탔다가 또 금방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다시 회사 갔다가 다시 이제 또 나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마을버스를 기다리려면은 지금부터 또 약 한 1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고 뭐 더 기다릴 수는 없고, 이왕 사살 불암역까지 한 10리 정도 돼요. 한 4km, 10리 4km 정도 되니까 사살 걸어가면 1시간 정도면 걸어가요. 좀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가끔 이렇게 걷는데, 그 자전거를 그 불암역에 대놨더만은 절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자전거를 잊어버려 가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며칠 전에 보니까 다른 사람 자전거도 또 이렇게 보니까 훔쳐간 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자전거 잠금 장치 그것을 커터기로 잘라놨더라고. 나도 그 몇 달 전에 잊어버렸을 때 보니까 내 그 잠금 장치 해 놓은 것을 커터기로 잘라 놓은 것이 내 옆에 있던데, 한 며칠 전에 보니까 다른 사람 자전거도 그래 가져가는가 봐요. 누가 그래 가져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딴 사람이 자전거를 주는 걸 또 타고 다니다가 펑크가 잘 나고 또 수리하러 가려면 엄청 멀어요, 여기서. 그리고 튜브도 자주 갈아야 되고, 또 이제 그 체인이 조금 그래가지고 이제 옷이 그 바지가 자꾸 이제 더러운 것이 그 체인 그 기름이 자꾸 묻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자전거를 딴 사람한테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걸어갑니다. 아까 그 말을 하는데 이어가지고 오늘 오후 3시 한 3분쯤 됐어요. 3시 조금 지나가지고 국민의힘당의 그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씨로 이제 확정이 돼 가지고, 자연히 이제 있으니까 우리 저 직원들끼리 뭐 하도가 되잖아요. 이제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대체로 보니까 여기 우리 직원들 가운데 보니까 지금 그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에 오늘 그 국민의힘당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 홍준표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이제 윤석열이가 되고 나니까 굉장히 그 아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굉장히 아쉽고 좀 기분이 조금 안 좋은가 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차라리 이럴 바야 차라리 내가 윤석열을 찍느니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 그러더라고.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내가 영상 기록에 남기는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이미 그거는 뭐 되어 가는 그 과정을 내가 이제 기록에 남기는 일이에요. 그래 뭐 실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좀 하긴 그렇네요. 그 부분은 몇 사람이나 그래요.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 또는 이제 하는 말이 홍준표가
그 무소속으로 놓으면 안 되겠느냐 이제 그런 말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라가 이제 나라가 망했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윤석열이가 됐으니까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뭐 좀 전에 방금 내놓으면서 보니까 채널 A를 보니까 그 오늘 그 뭐야 김구 기념관인가 아마 거기서 그 백범 김구 기념관 거기서 오늘 국민의힘당에서 그 이제 그 대통령 그 후보 확정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 바깥에서 윤석열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이가 됐다 그러니까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물론 뭐 윤석열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오늘 우리 세사 사무실에서는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 이렇게도 하고,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놓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JTBC에서는 제3지대에서 김동연이 하고 안철수하고 심상정의를 소개하면서 또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새카맣게 놓더라고 얼굴이. 이렇게 하면서 딱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강의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잠깐 보여주더라고요. 몇 초로 보여주면서 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주인공이죠. 그걸 잠깐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그 원희룡이하고 유승민이하고 홍준표도 깨끗하게 이제 그 윤석열이한테 성복한다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데 그 홍준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성복한다는 말은 이제 그 자리에서는 해야 안 되겠어요. 뭐 거기서 내가 성복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은 홍준표를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글쎄요. 윤석열 이제 그 대통령 명실공히 이제 국민의힘당의 후보가 됐잖아요. 돼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했는가 봐요. 그래 보니까 김건희 씨 자기 부인이죠. 앞으로 이때까지는 얼굴을 안 보냈거든요. 안 보였는데 얼굴을 좀 드러낼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뭐 이제 본선이니까 차츰 드러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씨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씨 본인 또는 이제 또 자기 또 그리고 자기 장모에 대한 그런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 공작이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자기 말로는 죄가 없는데 자기를 이제 이렇게 낙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조작된 하나 이거 뭐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치 공작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그 참 진짜 참 뻔뻔스럽기가 참 기로 말로 표현이 없는 거죠. 말로 표현을 못 하는 거죠.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허경영 총재님이 진짜 정말 정치 그 말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거기 그 부시 대통령을 만난 그 모든 증거가 다 있었다 이 말이야. 수십 장, 수백 장의 이제 그 만났다는 그 증거 사진이 있고 동영상 또 촬영이 또 다 있고 TV에서 그 이제 보도한 그 내용이 다 있다고. 그런데 그 전부 다 증거로 채택을 안 해버렸잖아요. 안 하고 그 방송국에서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하고 부시 대통령을 이제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좀 합성해 가지고 내보낸 게 있어요. 방송국에서 그렇게 내보내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합성이니까 이것을 가짜다. 그리고 이제 부시를 만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소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소시키고 뭐 그럴 때는 이제 마치 떠들썩하게 말이에요. 뭐 수갑 채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8년도니까 수갑 채워가지고 참 진짜 그 포송줄을 묶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기소할 때 그 제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 부시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났다. 또는 뭐 박근혜하고 뭐 어떤 결혼설 뭐 이런 것을 아니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재판장이 판결할 때는 무혐의 그거는 아니단 말이야. 그죠?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일반 국민들의 이제 머리 인식에는 아 이거는 그 가짜로 구속이 됐으니까 구속이 된 거는 또 뭐냐 하면은 기자한테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기자한테 그 뭐 돈을 그 몇십만 원인가 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선거법 위반이다. 이래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실제 그 기자도 검찰의 이제 그 조작 또는 압박 이런 걸 좀 받아가지고 허위 진술을 한 거라고.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 같은 경우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이제 실형을 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신문 기자가 자기가 이제 그 양심 고백을 나중에 했어요. 그런데 했는데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나중에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잖아요. 극히 드물어 버리고 이미 뭐 이거는 뭐 구속돼 가지고 실형을 살고 나왔었고 또 그때 총재님께서 이제 그 실제 나온 그 표가 한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그 엄청 많은데 이게 이제 부정 투표다 이렇게 또 주장도 하셨고 그때 거기 한 500만 표인가 하여튼 엄청난 숫자예요. 내 정확한 그 표는 내가 들었는데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그 표가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지자들이 그 당시에 찍었던 그 휴대폰 전부 다 압수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제명을 이제 이렇게 딴 걸로 해가지고 구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언젠가는 이제 밝혀낸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얼마 뒤에 이제 밝혀내겠죠. 거기에 대한 그 이명박이가 대통령 될 때니까 17대 대통령이니까 2007년도 12월 달에 대선에 있었단 말이에요. 17대 대통령. 그때 그거는 언젠가는 이제 밝혀지겠죠. 하여튼 그런 것이 이제 정치 공작이지. 예. 그러니까 이 뭐 사법혁명이 얼마나 일어나겠느냐고 두고 보라고. 그게 완전히 경천 동지할 만한 그런 사법개혁이 일어난다고. 그 전국의 교도소를 싹 없애버리잖아요. 한 군데만 딱 놔두고 싹 없애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범죄 자체가 국민 배당금을 이렇게 지급하게 되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버리면은 교도소 갈 사람이 없어요. 굳이 또 국민 배당금을 준 지급만 돼도 지금 범죄의 한 80%는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생활고가 어려우니까 자살도 하고 사람 죽이 뭐 참 이렇게 어려운 사회적으로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정치를 정확하게 잘 하고 이렇게 하면은 범죄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변호사, 판사, 검사들이 좋았던 그런 시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건 역사 속으로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거죠. 윤석열이가 하는 말이 조금 전에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억울하게 참 구속 소감된 거 이런 걸 가지고 선거에 이제 그 결과가 잘못된 거, 부정선거 이런 걸 주장을 하니까 그건 정치 공작을 해가지고 기자한테 니 돈 받았다고 해서 뭐 말해라 이제 이래가지고 기자가 마지못해서 말을 했다고. 하여튼 거기 그래요 거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실형을 사셨고 기자는 나중에 내가 돈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양심 고백을 했고 이것이 팩트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윤석열이는 자기는 이제 정치 공작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지금 열린 공감 TV에 보면은 강진구 기자하고 경향신문의 강진구 기자하고 김두일 작가하고 그 윤석열에 대해서 완전히 백과사전이에요. 그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보도를 해놨다고. 이미 그 해놓은 것만 하더라도 한 몇백 개 정도 될 거예요. 여기 한 100개 정도 될 거예요.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은 거기 약 한 1년 전부터 거기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고. 김건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해 나왔다는 거 전부 다 기록이 다 나와 있다고. 그 뭐 성형 수술을 몇 번 한 것까지 다 나오거든. 그리고 그 전에 개명하기 전에 김명신이었고, 그 전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의사하고 결혼했지. 김건희가 이름 하기 전에 김명신인데, 그 왜 의사하고 결혼했냐 하면은 이제 산부인과를 자주 들어갔다 나왔다 이랬다고. 결혼하기 전에 뭐 산부인과에 이제 하여튼 간에 그 치료 좀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산부인과 그 의사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 의사하고 맨 처음에 결혼을 했어요. 해가지고 살다가 자기 이제 그 김건희의 이제 어머니죠.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그렇게 저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내 딸이 이제 의사와 결혼했다. 그러니까 내 사우가 의사다 이렇게 자랑을 좀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몇 달 살지 못했어요. 살지 못하고 뭐 이혼을 했다더라고. 그 이혼한 사유 같은 것도 자세하게 남아 있어요. 내가 차마 내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고 하여튼 간에 뭐 강이 흐르는데, 나도 워낙 유튜브 보는 것이 많고 이러니까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대충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강가라, 거기 그 무슨 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한강이 있겠죠. 한강이 이렇게 쭉 흐르는데 보면은 경치가 좋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쉽게 말해서 모텔이 쫙 이렇게 있는 거야. 모텔이 하나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쫙 가면서 있는데, 그 모텔업을 했다고. 그러니까 뭐 호텔업이나 모텔업이나 뭐 그런 걸 최은순이 윤석열 장모가 그 사업을 했다고. 자기 남편은 좀 일찍 죽었어요. 최은순이 남편이 김건희 자기 친아버지가 일찍 죽었다고. 80년대인가 그때 죽었어요. 죽고 무슨 공무원인가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모텔이라 그러지. 모텔도 되고 뭐 좀에도 호텔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단속 대상이 되잖아요. 이래 보면은 무슨 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강가 여기도 보면 강가인데 강가 주변에 뭐 호텔업을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개 이제 법에 의해서 뭐 단속을 놓으면은 단속 대상이 되는가 봐요. 그렇게 그래 뭐 단속 대상 되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징계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검사를 알면은 여기 단속을 피해 나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 말이 생겼단 말이에요. 유전 무죄고, 돈이 있으면은 죄가 없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없으면은 유죄, 죄가 있고. 그런 말은 우리가 옛날부터 잘 알고 있지만은 또 신조어가 하나 생겼다고. 유검 무죄. 그러니까 검사가 있으면은, 자기 주변에 검사가 있으면은 유검 무죄. 죄가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리고 무검 유죄. 검사가 자기 주변에 아는 검사가 없으면은 유죄, 죄가 있다.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만 딱 보니까 이거 사업을 하는데 검사를 끼고 있으면은 이게 죄가 없어지구나. 요걸 깨달았다고. 그때 그 강가에 한강 주변에 경치 좋은데 그 모텔을 뭐 단속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검사가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사람도 구속되고 그랬어요. 엄청 유명한 검사예요. 그 사람이 근데 참 이런 기억이 안 떠오르네요.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큰 파워 있는 검사였어요. 그 당시. 이름이
확실히 모르겠네요. 워낙 내가 그 유튜브 본 지도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여튼 간에 하여튼 이런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간에 그 검사가 이제 그 일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알았다고. 그래서 검사를 주위에 이제 알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간에 이분이 또 누구하고 알았느냐 하면은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하고 이렇게 최은순 김건희 부인하고 어머니하고 좀 알게 돼요. 알게 되고 그 사업상 서로 이제 알고 지내죠. 지내고 참 하여튼 그 김건희 지금 이제 검찰총장 지금 윤석열의 부인이 그 르네상스 그 호텔에 이렇게 이제 알바로 이렇게 좀 나가게 돼요. 나간 것은 확실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하고도 서로 알고 막 그래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조남욱 그 삼부토건 회장이 이제 그 르네상스 호텔에 그 2층인가 3층인가는 모르겠네요. 거기에 이제 어떤 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검찰총장감이 될 만한 그런 검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유흥을 즐기는 거죠. 그래 하다 보니까 김건희 윤석열의 지금 처가 그 양재택 그 당시 검사 잘 나가던 검사였어요. 그분하고 이제 쉽게 말해서 좀 동거를 오랫동안 했어요. 하고 그게 이제 열린공감 TV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동거를 하다가 그 양재택 검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만두게 되죠. 그만두게 되니까 이제 검사가 그만두게 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자기 사업하는데 아무 도움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아탄 사람이 윤석열하고 갈아탄 거예요. 그 전에 윤석열하고 갈아타기 전에 이제 SBS 그 아나운서 하고 김범수라고 결혼을 이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위에서는 자기 남편이라고 또 소개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대택 씨라고 있다고. 정대택 씨가 최은순하고 사업을 하다가 이 완전히 최은순 그 수법에 놀아나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날렸다고. 다 날리고 검사를 끼고 있으니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사가 이거 기소를 붙일 수도 있고 없는 사람도 죄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대택 씨가 징역도 억울하게 살고 전 재산 다 날리니까 이 사람이 참 진짜 말해서 미치고 펄쩍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복수심이 대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것을 사실을 밝혀내고, 그러니까 거기 최은순하고 윤석열의 이제 처지 장모하고 정대택 씨하고 이제 서로 이제 동업을 해가지고 돈을 50억을 이제 이렇게 이제 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 이야기도 한번 길어요. 그 동영상 다 보려면 몇십 시간을 봐야 이해가 돼요. 그것을 내가 엄청 줄여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한 50억 정도를 같이 벌었는데 이제 둘이 이제 25억씩 딱 나누기로 했는데 거기 이제 최은순이 김건희 윤석열의 장모가 욕심이 좀 생겼는가 봐. 이래가지고 이제 돈을 안 줬다고. 안 주니까 이 사람이 그 하는 과정이 또 좀 복잡한 게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이야기하니까 하니까 끊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그것도 억울하게 징역 살이를 하고 나와서 이제 죽고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 돈 때문에. 여하튼
그 정대택 씨가 이제 굉장히 억울하게 자기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참 징역도 살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것을 또 바로 밝히고 또 이제 복수하는 마음이라 그럴까,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삼풍백화점이 그 무너진 자리에 아크로비스타라고 하는 그 건물이 들어섰는데, 그 건물에서 이제 그 윤석열이 그 당시에는 검찰총장 되기 전이니까 중앙지검장 시절인가 하여튼간에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뭐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장관은 이제 한교안이었고, 이제 김건희하고 같이 이제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정대택 씨가 알아내요. 알아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성상납을 받고 있다, 이제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성상납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도 뇌물이다 말이에요. 뇌물. 뇌물이니까 이것을 이제 그 검찰청에 안에 이제 고발하는 데가 있다고. 검사들이 이제 비위를 이제 고발하는데, 그리고 법무부에도 고발하는 데가 있고, 이 정대택 씨가 그 고발을 했다고. 고발을 하니까 징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징계를 2개월인가 그 받은 게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강진구 기자가 그 한교안 씨한테 이제 물었다 그러더라고. 물었는데 답변을 안 했다 하더라고. 그 징계 받은 사유가 그거냐고 물었는데 답변 안 했다는데, 우리가 추측은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성상납을 받고 있다는 그 이제 투서가 이제 그것이 이제 들어가니까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급히 결혼을 한 해가 2012년 3월 달에 그렇게 결혼을 했다고요. 그 뒤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 뭐 주식 조작 사건이다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이래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이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하여튼간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게 오늘 그 윤석열 씨가 하는 말이 정치 공작이다, 그거는 거짓말이다 말이에요. 절대 거짓말이잖아. 뭐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이제 하는데, 그것을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은 이거 지금 현재 2019년도 6월 달인가 그때 자기가 검찰총장 되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사람이라도 성역 없이 그냥 수사를 하라, 이래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 공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이제 이거는 아니에요. 여하튼 지금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됐으니까 지금 국민의힘당하고 민주당하고 이제 뭐 지금 치열하게 이제 한판 하겠죠. 아마 지금도 지금 국민들이 진절머리가 나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세게 나가겠느냐고요. 4개월 진짜 딱 4개월 딱 남았다고. 이제 9일이니까 오늘이 5일이니까 4개월 하고 4일 남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배가 한 4일 5일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제 뭐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제 뭐 전투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치고받고, 오늘 보니까 원희룡이를 이제 보니까 뭐 대장동 사건을 이제 이렇게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뭐 자기의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뭐라 이야기하겠죠. 여기서는 국민의힘당에서는 대장동 사건을 끄집어낼 거고, 민주당에서는 고발 의혹 사건에 대하고 이제 윤석열에 대한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퍼부을 거고, 국민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윤석열이가 됐다 그러니까 나라 망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고 또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가면 안 되겠느냐,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 이제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국운을 봐야 된다고. 그거는 그렇고, 그래가지고 참 진짜
무슨 정책 대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간에 그 전여옥이라든지 전여옥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무조건 막 윤석열 측에서는 무조건 좋다, 뭐 100% 옳다,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 정권 교체가 되면은 이 사람이 하자가 있는 사람을 정권 교체를 시키면 되느냐고. 말도 안 되지. 그런데 무조건 저게 뭐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빨갱이식으로 그렇게 몰고 있잖아요. 뭐 전용기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간에 이제 그 우파에서는 그 민주당을 완전히 그렇게 매도를 해버려요. 아예 뭐 상종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빨갱이 집단처럼 이렇게 이야기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막 이겨도록 거라는데 이제 또 크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 보면은 또 이제 조금 넓은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국운은 국운이 있다고. 국운이 우리나라 그 지정학적인 그 위치가 상당히 그 뭐 세계에서 그 중심이잖아요. 코어잖아, 코어. 세계의 중심이고, 그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코어, 생식기에 해당하는 그런 열매 맺는 곳, 또 감방이단 말이에요. 저 자청용 자청용이라고 하면 자청용은 이제 내청용과 외청용으로 되어 있는데, 내청용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감싸고 있고, 외청용으로서는 이제 카나다, 아메리카, 미국하고 저 남미까지가 저기 전부 다 외청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백호인데, 백호는 또 내백호가 있고 외백호가 있어요. 내백호로 봐서는 중국 대륙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제 이렇게 감싸고, 외백호로 봐서는 저 유럽에서 저 아프리카까지가 그게 이제 외백호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주작이 이제 남주작에는 이제 안산이 있는데, 거기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이제 먹거리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보면은 거기 이제 우리나라 기운이 이제 이렇게 이제 기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남해 쪽에 다도해가 그렇게 쫙 많이 있잖아요. 많은 섬들이 있고, 이제 기가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 있고, 그 밑에 이제 또 보면은 대만, 또 필리핀, 또 오키나와,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많은 섬들, 그리고 호주, 요것이 우리나라의 안산에 해당된단 말이야. 여기 남주작에 해당된다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딱 이렇게 열매 맺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류, 문화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인류 문명의 종주국이잖아요. 종주국이고, 또 이제 이래 보면은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가장 큰 가르침이 종교단 말이에요. 가르침 중 종교할 때 종자가 마르 종자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떤 종자라 최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갓집이다 그러면은 그렇죠. 종갓집이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의 또 뭐 형제분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뿌리가 되는 집을 종갓집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큰 그 종교라면은 큰 최고의 가르침이다 할 수 있다. 최고의 가르침이 또 뭐냐? 그렇게 하면 이제 기독교는 종교 가운데 아주 크게 들어가잖아요. 종교에서 기독교를 빼면은 그건 막 앙금 진빵이 되잖아요. 기독교 그거 들어가죠. 또 불교도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정산 하여튼 이런 것이 세계 종교급에 들어갔잖아요. 석가 예수 빼고는 뭐 종교를 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지금 그 대선 후보 뭐 윤석열이가 됐지만,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이재명이라 뭐 이제 뭐 옛날에 이제 나왔다가 떨어지가 나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고, 이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보면은 살아온 내역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도 이제 그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국민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졸업하고 안동에서 이제 내하고 같은 고향이에요. 안동에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성남으로 왔잖아요. 성남시. 그래 와가지고 뭐 중학교도 못 가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진짜 뭐 힘든 노동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팔이 이제 이렇게 그 공장 기계에 눌려가지고 그 장이 아닌 장애인이 되고, 그런 가운데 공장을 여러 군데 이제 전전하면서 이제 그 자기 그 공장에 그 반장이 있는데, 그 반장이 이제 남한테 지시를 하고, 자기는 막 이렇게 자기는 지시를 당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고등학교 출신이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나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관리직이 되겠다, 이 생각하여서 공부를 했다더라고. 그래서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졸업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학교 이제 합격하고, 또 거기서 또 사법고시에 또 합격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정의롭게 살잖아요. 자기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변호사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인권 변호사로서 이렇게 길을 걸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그 좋은 점을 자기가 이제 배우고, 그래 하는 가운데서 성남시를 이렇게 엄청 발전을 시켰다고. 그래서 누구나 나도 성남시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날 정도로 성남시를 발전을 시켰고, 또 경기도지사를 또 하면서도 나도 경기도 주민이 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경기도를 이렇게 잘 운영을 했다고. 그리고 나흘에 3일 정도는 법원, 경찰, 검찰에 끌려가서 이렇게 취조받고 신문받고,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하루 정도를, 나흘 가운데 하루 정도를 도정에 자기 이제 일을 했는데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정치권에서 얼마나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했겠느냐고. 상당히 이제 이 사람은 좀 기존 그 세력들, 카르텔이라 그러나? 기존 그 세력들이 볼 때는 이재명이는 아웃사이더거든요. 삐딱한 사람이니까 이거 죽이려고 했는데, 그 모든 온갖 탄압에도 이제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을 하고 이렇게 두드릴수록 이제 커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됐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30%는 확고부동하거든. 거기서 이제 자기가 확장을 못해서 그렇지, 중도층,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더 얻어야 대통령이 되는데 거기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수 욕설이라든지 기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김부선 뭐 여배우하고 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서 잘못 알은 사람은 절대 그 지지를 하지 않아요. 그 욕을 말을 하다 보면은 그럴 수가 있거든. 그런데 그 편집을 이렇게 잘못한다거나 그 좌우 사정을 잘 모르고 그 욕만 들어버리면은 그렇게 하면 아이고 무조건 이재명이 싫다 이런 사람들은 지지 안 해요. 그리고 무조건 민주당이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은 또 더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그 이재명 씨가 뭐 이재명이나 뭐 그 윤석열이나 뭐 지금 두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또 심상정이나 이 사람들 가만 그 관찰해 살아온 내역을 관찰해 보면은 종교인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최고의 가르침을 못 배웠다고. 뭐 안철수가 무슨 박사 뭐야 그 대학교 서울대 교수도 하고 카이스트 교수도 하고 이랬는데, 그거는 그 도인들이 보면은 그런 수준이 낮아요. 물론 뭐 훌륭하지만은 그것을 분별하는 공부거든. 분별, 사물을 이렇게 나와 남, 사물과 나, 나와 너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공부예요. 그렇지 않고 나 자신의 자기 내면으로의 길을 이제 걸어야 되는데, 이 우주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공부가 있어요. 그것을 중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는 세상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그 위에 있는 공부가 중도 공부라고.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하나도 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때까지는 이제 선천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뭐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은 황제, 왕패, 이적, 금수, 그 다음에 다시 황제 시대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선천의 역사가 끝나고 후천 정력의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때는 그런 사람들이 발을 못 붙여요. 이제는 완전 새로운 정치가 된단 말이야.
이 우주가 열리고 난 이래로부터 완전 새로운 정치, 새 시대, 새 정치가 진짜 된다고. 그거는 그 이제 그 종교의 결론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허경영 총재님과 더불어서 하는 정치, 그게 완전 새로운 정치가 이제 열린다고. 그때는 이런 중도를 아는 사람이 일해야 된다 말이야. 그 중도를 아는 사람이라야 돼. 근데 그 사람도 중도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이제 청소년기 시절 때에 기독교, 아까 그 고형범 목사님이 내 은사신데, 그분을 엄청 참 진짜 스승님을 사랑을 해요.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스승님은 또 참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제자를 위해서 기도도 엄청 했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 해주셨었다고. 그건 알 수가 있잖아요. 느낄 수가 있지. 나는 또 스승님을 사랑을 하고, 그거는 이런 이야기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누가 조용규 목사라고 있다고, 서울의 순복음교회,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로서 성공을 했느냐? 나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거기 내가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때 인구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한 5천만 명. 그 당시는 1974년도에는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4천만 명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 당시 그 4천만 명 전부 다 기독교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양이 안 차요. 그래가지고 내 양이 안 차는 거야.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전부 다 예수를 믿도록 해도 양이 안 찬다고. 그 당시에 40억 인구가 있었는데 40억 인구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말이야. 회교 믿는 사람, 이스라엘 이슬람교, 마호메트교를 믿는 사람, 힌두교를 믿는 사람, 북한에 그 당시에는 김일성도 살아있었으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이렇게 예수를 믿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확실하게, 그것이 내가 품은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을, 그것이 지대 지광 지원이다 말이야. 회 지대 지광 지원하고 발 지성 지신 지시 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장 지대 지광 지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한 가운데 기독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느끼는 것이 있지. 그래, 그거는 너한테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얼마 전에 여고 시절 부른 그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 이름은 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간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박인순인가. 그래, 이름을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가사 보면 그런 게 있다고.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 뒤돌아보면 아쉬운 시간, 생각해보면 그리운 시간, 날아가고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귀절 보면은 또 이것 때문에 저작권 신고 들어갈라.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 라라라라라. 이 가사 말이야. 이 가사에 놓듯이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 그 당시에 이제 고영문 목사님은 나의 이제 그 고뇌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나는 너무 컸으니까. 그러한 가운데 기독교를 초국하게 돼요. 기독교를 초국하게 돼요. 사람이 신을 만드는 거지. 박인수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잘못된 인식, 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바울이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쓸 때 고린도나 뭐 저 로마 그리고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하여튼 그래 가지고 잘못된 그 교리를 가지고 지금 교회가 있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그 당시 목사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뭐 너한테 뭐 하소연할 때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불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이제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말하는 것이 뭔지를 대충 이제 감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엄 일성 법계도라가 있어요. 내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법성 원용 무이상이고 제법 부동은 본래 적이고 무명무상 절일체고 정지소지 비경이다 말이에요. 진성 심심 극민이고 불수자성 수연성이고 일중일체 다적일이고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종 함시방 일체중종 영역시 무량 원급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급 뭐 이런 게 있다고. 예, 그게 이제 그 의상스님이 이제 쓴 그 시인데 뭐 대충 보면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여기. 그러나 또 그거 가지고 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타느 스님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방대 장하수 교수하고 대화해서 이제 만주가 우리나라 땅으로 곧 들어오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에 기독교, 불교, 유교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되고, 초종교 운동이 일어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했다고. 그럴 때 이제 강정산을 언급을 해서 내가 또 강정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이래 하다 보니까 뭐 한 몇 년, 또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강정산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저게 오줌 누고 있는데 뒤에서 입을 딱 세워가지고 말이야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그래요. 그러고 묵사발 돼버려요. 또 어떤 데는 보면 사무실에 이제 찾아와가지고 말이에요. 뭐 다시는 뭐 말을 그리 못하도록 글이나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려요. 그 막 엄청나게 저게 조폭들하고 똑같아요. 앞에서 보면 상생해가지고 말이야. 막, 거창하게 그렇게 하는데, 뒷구멍으로 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은, 또, 그리고 심지어는 참, 진짜, 참, 진짜 내가 많이 알고 있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는 말을 못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말 못할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 역사학자들이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역사학자들이 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제 중앙아시아 쪽이죠. 그게 역사를 이렇게 옳게 밝혀내려고 하면은 또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다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면은 뭐 없는 죄도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내든지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징역을 구속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엄청 리치를 강해 가지고 두드려 팬다 이 말이에요. 막 머리가 막 깨지고 막 그런 것이 있어요. 바른 일을 이야기를 하면 그래 가지고 뭐 그 사람은 돈을 써 가지고 또 풀려 놓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말을 내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뭐 참전개경, 또 이제 3.1 신고, 또 천부경, 이렇게 뭐 다 거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뭔가, 이 세상에 이제 의미가 뭔가 다 겪었다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하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은 내 이 이야기는 여러 수십 번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지구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예수가 나왔잖아. 예수가 2000년 전에 나와가지고 이때까지 예수 이후로 추기경이다, 신부다, 목사다, 신학 교수다,
뭐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뭐 내가 솔직하게 먼지로 본다고, 먼지로. 내 이야기는 여러 번 하는데 그만큼 나는 기독교를 초고간 사람이라고. 이것을 너한테 이야기하느냐고. 아무한테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도 모른다고. 지금 말세 성제 시부지 세인부지 한심사 이런 말이 있다고요. 말세에 지금 이제 성제가 신인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성제로서 이제 구원의 가르침을 펴고 있는데, 말세 성제께서 나타났는데 보고도 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세인부지, 이 세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윤석열이도 그렇고, 저 안상수, 얼마 전에 인천광역시당 하는 사람, 안상수, 토마토 뉴스의 노영희, 이런 사람들, 또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세인이잖아. 세상 사람들이 세인 부지 허경영 총재를 모르니까 한심하다 말이야. 한심한 일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보고도 모르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마하반야 바라밀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거의 돼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라밀이 돼야 관자재보살이 마하반야 바라밀이 됐을 때에 조견 온 개공을 하고 도일체 고액을 했는데, 그런 중도에 이제 세상에 눈을 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그런 상황 아래서 내가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2015년부터 듣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절할 수밖에. 쉽게 말해서 나는 허경영 총재님을 이분이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매듭짓고, 우리나라가 그래 간방지방은 모든 이제 선천의 문명이 우리 한반도에 와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또 여기서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고. 종착점이자 시작점이 된다고. 공자도 그런 말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선천에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분이 이 신인님께서 허경영 총재님이시구나. 내가 이거를 나는 확철대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인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신인이시고 이번에 참 주인공이시다. 나는 확신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한국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나는 한국 대통령이다 그러면 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한국 대통령이다 돼가지고 5년만 근무하다가 5년 동안 있을 때 한 달에 국민 배당금 150만 원 주든지 200만 원 주든지, 또는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 2억을 주든지 간에, 나는 만약에 5년짜리 대통령 같으면 신경을 안 써요. 이거 고맙습니다 하고 말아버리지.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내 사배를 내 정성껏 이렇게 드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의 원래 내가 품었던 뜻을 여기서 해결을 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 내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원래 지대 지강 지원이 뭐냐고. 내가 품었던 지대 지강 지원, 그것은 이 모든 인류를 모두가 다 이렇게 구원받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 나는 이 이야기를 아무 데도 못 들었다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자체가 이미 구원을 받은 거다 이 말이었다고. 이 말을 석가가 했나 예수가 했나 강정산이 했나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참 스승님이시고, 내가 군사부 일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군도 되고 사도 스승님도 되고 참 위대한 스승님이 허경영 총재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반드시 세계 통일을 하게 되고, 그 전 단계로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것이 되게끔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 며칠 남았는데, 요 사이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야구로 치면 말로 홈런을 멋지게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는 이제 우리가 두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99.9% 사람들은 0.1% 99.9니까 0.1%가 그렇네. 뭐 99.99 같으면 0.01%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옵니다. 그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지금 뭐 허경영 하면 지금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뭐 되겠나 이러잖아요. 뭐 되겠나, 뭐 텔레비 안 비춰주니까 안 비춰주고 뭐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뭐 홍준표가 되기를 바랬는데 안 되니까 차라리 이재명을 찍든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허경영이는 뭐 아직 안 노니까. 그런데 노잖아요. 주인공은 서서히 논다고. 그리고 아래도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그 다윗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이제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 집에 이제 그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라, 이제 이런 계시를 받고 찾아가는데, 그 이새의 집에 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8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싹 보니까 전부 다 덩치가 크고 막 우람하게 생겼고 잘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시키려고 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와 신께서 음성이 내려오잖아요. 야, 아니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7사람 전부 다 아니라, 아이고 그럼 더 없나 하니까, 막내동이가 있는데 그 당시는 한 15살짜리 밖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애를 데려와라. 딱 보니까 얼굴이 잘생겼고 악기도 잘 다루고 시도 잘 쓰고 노래도 잘하고 이래요. 용모가 보니까 아주 눈이 반짝반짝하고 말이야. 잘생 총기 있게 생긴 거예요. 야가 왕이 될 사람이니까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그 홍준표가 그 자기가 이제 국민의힘당의 후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 이랬는데, 그 말이 의미가 깊어요. 윤석열이한테 하늘 문이 안 열린다 이런 뜻도 안 되겠어요. 그렇게 비리가 많은 사람이 뻔뻔하게 말이야, 대가리 진짜 앞면에 철판을 깔아도 유분수가 있지 말이야. 그렇게 윤석열이 옆에서 뭐 한자리 하겠다고 따라온 똥파리들 말이야, 정신교육대 가가지고 꼭 교육 많이 받아야 돼요. 양심이 회복되는 그 교육을 받아야 돼.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세탁을 해야 돼. 세탁을 해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을 엄청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이 말이에요, 억수로 오염된 그 옷을 보면은요, 때물이 엄청 나온다고. 때물이 그 옷을 빨아도 또 3번, 4번, 5, 6번 빨아야 그때 이제 조금 이제 맑은 물이 나온다고. 그렇게 하듯이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가지고 많은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주 맑은 눈물이 나올 때는 이제 천지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을 이제 알게 돼요.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 한포영과 같고 여로 영여전이다. 작 예시간하라. 약이 새겨나고 이엄승구와 시인행사돈이 불능견열애다. 이런 말이 이제 이 말이구나 이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서 내가 이때까지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면서 느끼면서, 왜 내가 진작에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안 들었던고,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27일 요로 남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하늘에서 백공에서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짜놓은 대로 이제 나가는 거죠. 아마 그 좀 좋은 것은 백공에서 말이야, 그 천사들이 많은데 대천사들 뭐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내가. 뭐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뭐 높아시면서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 뭐 그런 거 안 되겠나? 안철수 꿈에 좀 나타나면 안 되겠나? 그 아까도 말했지만 그 바울 말이야. 바울이 이름이 바울로 개명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이제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고. 권한을 받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의 이제 그 환상을 보고 자기가 꼬꾸라찌 가지고 이제
아나니아의 집에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그런 것을 겪었듯이 이제 아나니아에도 나타나요. 거기 아나니아의 집에 나타나 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니까 좀 접대를 잘해라, 이제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듯이 천상 신명기에서는 뭐 하느냐고, 뭐 안철수나 이런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잘 때 말이야, 야 임마, 니 그 허경영 총재 유튜브 한번 들어봐라, 들어보고 한번 토의를 해봐라. 그럼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잖아. 그럼 지지 연설을 또 하면 안 되나? 안철수가 헷가닥 해가지고 말이야, 헷가닥이 아니고 정신이 바로 돌아오는 것이, 돌아와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내가 이거는 진짜 내가 뭐 하나의 그 소설을 쓴 겁니다. 안철수가 지지 연설하면 좋을 건데 그렇게 한 순간에 번쩍하고 이제 깨닫는 수가 있거든. 이분이 진짜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정말 위대한 정치가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떠한 계기로서도 좀 알아가지고 자기가 안철수 같은 사람이 지지 연설하러 돌아다니면 좋을 건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또 뭐 300명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 또 인간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말이에요, 내가 국회의원 안 해도 좋다, 어차피 가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앞으로 뭐 몇 달 뒤에는 전부 다 지도자 정신교육 가는 게 뻔하니까 내 차라리 국회의원 안 해도 좋다,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양심선언하고 나는 이 자리부터 뭐 국회의원직을 벗어놓고 내가 허경영 총재님의 적극 지지한다, 이런 사람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으면 좋겠고, 하여튼 간에 뭐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확 대세가 이렇게 두드리 돼야 이제 그때서 알고 아까도 말했지만 포드를 이제 알아본 록펠러 같은 사람은 또 더 멀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0.01% 들어가는 우리 그 지금 대통령 대리들, 정영원에 가입되신 분들, 그 속에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축복도 받고 백국 명패도 하신 분들, 또 그리고 각종 행사에 적극 이제 동참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분은 이제 대통령 대리도 되고 황제 대리도 되실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이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 순간이 되면은 폭발적으로 전 국민이 허경영 이렇게 외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절을 하게 되고 그래요. 그게 돌아가는 스토리예요. 앞으로 한 넉 달 동안에 별의별 사건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쨌든 간에 뭐 허경영 국민의힘당의 윤석열이가 됐는데 이것이 허경영 총재님의 대통령 당선되는 하나의 징조다, 막 이렇게 하고 끊겠습니다. 아이고,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그런데 뭐 걸어오다 보니까 시간이 돼버렸네.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 뒤돌아보면. 아이고, 저작권 뭐 침해 될라 이상.